크다. 엄청 크다. 요 윗부분을 꼭 잘라주셔야 됩니다. 요 윗부분을 자르시고. 안녕하세요, 선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김장무와 배추를 심은 텃밭입니다. 지금 배추가 엄청 잘 컸고요. 지금 결구가 다 돼서 이제 수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도 지금 많이 컸어요. 무의 경우 지금 75일에서 80일 정도가 되었는데 무도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제가 중간에 잎이 좀 많은 것 같아서 2번 정도 불효라는 것을 인산가리, 즉 질소가 빠진 우 자랐을 때 쓸 수 있는, 그리고 당도를 높이고 굴을 크게 하는 그런 비료를 뿌려 주었습니다. 그 결과 무들이 상당히 많이 컸고요. 지금 그냥 보셔도 무가 묵직합니다. 확실히 무가 잎이 많게 되면은 그 무 잎이 많은 것을 원인을 좀 잘 생각하시고 질소질비를 너무 많이 주셨다든가, 아니면은 비가 많을 때 잎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비료 시비를 연면 시비를 잘 하셔서, 그리고 추비도 잘 하시고 하시면은 무를 크게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무는 밑거름을 충분히 주었고요. 한 추비는 2번 정도 주었습니다. 한 30일 정도 되었을 때 추비 1차로 주고, 그 다음에 한 15일 후에 2차로 주었습니다. 그 뒤로는 연면 시비를 한 2-3번 정도 해주었고요. 얘네들은 이제 칼슘을 꼭 주셔야 되고요. 붕소도 함께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속이 검게 되고 썩는 그런 현상이, 물음병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칼슘은 기본적으로 주시고, 붕소 주시고, 그 다음에 밑거름과 추비만 잘 주시면은 무가 이렇게 크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가 잘 안 자라고 밑이 안 된다고 생각되시면은 우선은 종자를 좋은 것을 쓰셔야 됩니다. 무 종자를 보시면은 후반기에 구가 비대해지는, 정말 빨리 성장하는 그런 좋은 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너무 저렴한 무 종자를 쓰시지 마시고 적당한 가격에 종자를 쓰시면은 무가 크고 굵고, 그리고 이쁜 무를 수확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무를 수확하면서 무를 이제 지금 아직은 따뜻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조금 있으면은 영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무들은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냉해를 입게 됩니다. 즉 0도 이하로 떨어지면 냉해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따라서 이 무를 수확하셔서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시고 드시면은 내년 봄까지 안심하시고 싱싱한 무를 드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굵은 무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가 정말 많이 컸어요. 이야, 무 정말 큽니다. 자, 여기 있는 무도 적당히 많이 컸을 때 이때 무를 수확해서 이제 보관을 잘 하시면은 내년 봄까지 이 무를 아주 싱싱하게 보관하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무가 정말 많이 컸습니다. 엄청 크다. 정말 잘 컸습니다. 이야, 쫙 크다. 이야, 무 정말 큽니다. 정말 크게 잘 자랐어요. 이 정도 보면은 정말 A급, A 플러스 그 이상급입니다. 엄청 잘 컸습니다. 이야, 무가 한 75일에서 80일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크게 잘 자랐습니다. 무청도 엄청 크고, 무도 큼지막하니 요 정도면은 무김치, 그리고 김장김치 담글만 하겠죠. 저는 이제 주로 이것을 수확해 가지고 로컬푸드에 내는데요. 이 정도 크기면은 다른 무보다 훨씬 크고 단단하고 맛이 좋은, 그리고 무는 이렇게 얇은 것보다 이렇게 통통한 게 맛이 좋습니다. 이거는 청두무라고 하는 건데, 이 무의 특징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매년 이 무를 키우고 있는데 무가 아주 크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달고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를 수확해 보았는데요. 이제 무를 수확하시고 이제 이 물을 한 번에 다 수확을 하셔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추워지게 되면은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 무가 냉해를 입어서 나중에 되면은 무가 이제 바람이 든다고 그러죠. 바람이 들 수도 있고요. 냉피해로 이제 물을 못 먹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을 수확하실 때는 적절할 때 한 번에 다 뽑아서 수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물을 예전에는 저장을 할 때 땅을 파고 그 밑에 물을 심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담요 같은 걸 덮어줘서 겨울 내내 물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땅 속에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하셨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시지 않죠. 아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물을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냉장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쉽게 물을 구입해서 드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텃밭에서 물을 키우신 다음에 이 많은 물을 한꺼번에 다 소비를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물을 어떻게 하면은 오랫동안 내년 봄까지 싱싱하게 드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로 땅을 판 다음에 그 밑에다가 물을 심고 그 다음에 거기다 위에다가 담요나 비닐을 덮어서 이제 보온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두 번째는 스티로폴입니다. 이거 많죠. 스티로폴에다가 담으면은 아무래도 요 안은 보온이 되기 때문에 영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을 처음에는 수확하시고 물을 잘라주세요. 우선은 물을 잘라주세요. 물을 요 순을 자르는 이유가, 요것을 자르지 않으면 여기서 계속 순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윗부분을 꼭 잘라 주셔야 됩니다. 요 윗부분을 자르시고 이 시래기는 잘 말려서 겨울 내내 맛있게 된장국 이런 거 끓여 주시면 되고요. 요것도 잘 말려 놓으면 정말 맛있는 음식을 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요 스티로폼 상자에 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요 신문지를 이용해서 신문지에 그 물을 이렇게 감싸주세요. 보통은 이 물을 그냥 상온에다 이렇게 놔두면 하루 만에 이렇게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무가 마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신문지에 잘 싸서 이렇게 스티로폼 상자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문지에다가 잘 싸서 차곡차곡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서 습기가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요 안이 따뜻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무가 얼지 않아요. 그래도 너무 춥게 되면은 이 안도 마찬가지로 추워서 얼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창고나 아니면은 영상으로, 그러니까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베란다에다가, 그러니까 햇빛이 들지 않고 선선한 곳에 놓아주시면은 오랫동안 싱싱한 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신문지를 하는 이유가 습기를 빨아들이고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요 무만 이렇게 놓으시면은 요 안이 습기가 가득 차기 때문에 이 무가 썩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을 이렇게 신문지에 싸서 아니면은 키친타올에 싸서 이렇게 놓으시면은 오랫동안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요 상자에다가 이렇게 쌓아 놓는 것인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 요 신문지에다가 우선 한 차례 이렇게 싸서 비닐에다가 넣어 주세요. 이렇게 넣어 주셔야지 이렇게 비닐을 넣지 않으면은 여기가 이제 구멍이 뚫려 있고 이게 이 상자도 마찬가지로 습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습기는 이 신문지가 잡아줄 거고요. 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 비닐이 잡아줄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상자에 이 신문지와 비닐을 싸서 이렇게 보관하는 방법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선하고 햇볕이 들지 않고 막 춥지 않은 그런 곳에다 넣어주세요. 추운 곳에다 놓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어서 나중에는 못 쓰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무는 영상에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바로 항아리인데요. 항아리를 이용하시면은 아주 손쉽게 물을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을 그냥 보관하냐?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문지에 잘 싸서 서로 붙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무가 나중에 서로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은 습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썩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나머지 이 무도 함께 썩게 됩니다. 따라서 신문지에 잘 싸서 수분을 유지할 수 있게 신문지에 잘 싸서 요 항아리에 차곡차곡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한번 항아리에 이 물을 차곡차곡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신문지가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테이프로 이렇게 감싸주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을 넣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이것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예. 이게 뭐냐? 바로 숯입니다. 숯이 뭐가 좋으냐면요, 이 숯은 습도를 조절해 줍니다. 요 사이사이에 있는 구멍들이 습도를 조절해 주는데요, 따라서 요 안에 요 숯을 넣어 주시면은 습도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요거는 항균과 해독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공기도 정화시켜주고 항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것을 이제 신발장이나 옷장, 주방에 넣어 주시면은 부패균 발생을 억제시켜서 냄새를 억제를 하실 수 있고, 요것을 넣어주면 아무래도 얘네들이 언젠가는 부패할 수 있잖아요. 부패를 하지 않게 항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무가 오랫동안 내년 봄까지 싱싱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뚜껑은 닫아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 항아리가 보통 숨을 쉰다고 하잖아요. 습도를 조절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신문지도 습도를 조절하고, 여기 있는 습도 조절과 그리고 항균 작용, 해독 작용을 하기 때문에 냄새도 제거해주고요. 이 항아리도 좋고, 항아리도 습도를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신문지와 그리고 습도를 조절해서 이 무가 내년 봄까지 갈 수 있게 싱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대신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밖에다 내놓으면 안 되겠죠. 바깥이 춥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선하고 0도 이상이 되는 그런 창고나 아니면은 베란다에 꼭 햇빛이 들지 않는 베란다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오랫동안 드실 수 있을 거라서. 오늘은 물을 수확하면서 물을 오랫동안 저장해서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렇게 항아리를 이용하시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렇게 수출 한 2개만 넣어주시면은 애가 이제 습기를 조절하고, 그리고 항균 기능이 있기 때문에 냄새도 제거하고요, 물을 오랫동안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물을 비닐이나 아니면 신문지 싸실 때 2개씩 겹쳐 놓으시면은 서로 부딪혀서 하나가 썩으면 나중에 다른 무도 썩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씩 이렇게 신문지 싸시고 아니면 비닐을 싸시고 하셔서 보관하시면은 내년 봄까지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만 해보세요. 오랫동안 드실 수 있고, 항아리가 숨쉬기 때문에 잘 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 엄청 좋아요. 무 엄청 맛있고 아삭아삭합니다. 감사합니다.